이번에 이번에도 좀 준비하면서 이 책이 참 그 잘 썼는데 그 순간순간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할 게 왜 이렇게 새롭게 계속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날마다 볼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요. 책 전체가 리좀 같아. 네, 그러니까요. 아니, 좀 이 정도 개념 알았으면 이제 좀 이렇게 비슷한 게 좀 나와야 되는데 또 새로운 거 들여배고 또 새로운 거 들이대고 계속 그러니까 힘드네요. 하여튼 힘들게 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지난번에 이어서 그 다음 문장인데, 이제 프랑스와 챙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인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은 그 어떤 그 작품을 만들거나, 어떤 뭔가 만들 때 보면, 이 유사성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이렇게 기하학적 어떤 비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런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듯이 하잖아요. 그게 보통의 그 우리 문학이나 우리 작품들의 어떤 접근 방식인데 이제 이런 들레즈의 접근 방식은 이런 유사성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기하학적 비례에 의해서 뭔가 구성되는 게 아니다. 계산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자연의 본질 그대로 그냥 오직 선과 운동만으로 이 글을 쓴다는 거. 이게 그 화가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어지거나 겹쳐지는 선만 가지고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들레즈가 얘기한 예술. 그러니까 이 그 문장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비슷한 어떤 얘기들을 가져가다가 개연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만들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어떤 비례적인 계산들을 해서 완벽한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그 접근들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들레지적 접근은 오히려 저기 가우스의 그 성당 있지 않습니까? 성당 보면 그냥 그 우후죽순 뭐 이렇게 그냥 그 개미집 같잖아요. 개미집. 예, 가우디. 가우스가 아니라 가우디. 가우디의 그 성당을 보면 그런 것처럼 그냥 오직 섬과 운동의 어떤 그냥 형태로만 그냥 자연 발생적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작품들이 되게 현대적인 들레즈가 얘기하는 작품의 현대적인 형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기가 그 참 쉽지 않죠. 그렇죠?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의 어떤 운동의 그 원리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해갈 수가 있는 건데 상당한 저는 이게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계에서는 세계 그 자체가 생성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 그 자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세계 자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여기는 누구, 저기는 누구 이렇게 구분하는데 하고 어떤 발달 과정이 서로 뭔가 다를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덩어리로. 세계도 덩어리. 그냥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어떤 원료에서 나와서 쭉 그냥 생성되듯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 같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순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순간. 이 순간은 뭐냐? 그러면 내재적 장에서 이제 필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안에 모든 가능성과 흐름을 연결되고 작동하는 사실 공간이다. 음. 이분은 순간을
이 필드, 이거 장이잖아요. 공간. 예, 공간으로 본 겁니다. 단순한 그 시간이 아니라 세계가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 공간과 장의 어떤 형태로 순간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과정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없애되 그 순간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놔둘 것. 그리고 순간은 일순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것입니다고 하는 것은 순간이 생성과 변화의 내재적 장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죠. 그 자체로 세계 만들기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라는 것이 역불의 그 마지막에 현재의 어떤 고름판에 거기에 이렇게 딱 다 있잖아요. 그 순간, 찰나. 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세계를 만드는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이제 고정된 틀을 거부하고 결국 당연히 이제 고정하고 내재적인 창조, 계속적인 변화와 만들어지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가는 태도를 여기 어떤 순간은 일순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은 일순간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뭐 시간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계속적인 창조와 변화, 내재적인 창조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운동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임이라는 단어가 앞에도 나오긴 하지만은 되게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이거 이제 며칠 동안 우리가 이제 2주 만에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것임에 대해서 저기 챗 GPT하고 차에서 네. 여러 번 싸웠어. 아, 그래요? 얘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자꾸 처음에는 이것임이 뭐야 그랬더니 어 그러니까 It is it 이런 식으로 그건 아, 그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떤 실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정체성에 머물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야 너 헛소리 하지 마라 그거 지금 들레즈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얘가 또 그 핑계를 대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막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거심이 들어있는 문장을 집어넣었더니 네. 얘도 지금 정확하게 몰라. 음, 그러니까 여기저기 문서에 써 있는 것들을 갖다 조합을 해서 얘가 대답을 하다 보니까는 그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 이제 내가 좀 아, 이 LLC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내가 좀 발견을 했어. LLM에? LLM이 이게 저기야. 그냥 남들이 해놓은 말을 조합하는 거지 자기 그렇죠. 주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말을 바꿔. 그 반대 논리로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제 아, 내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 거야. 이제 칼을 하나 예를 들어봐. 네. 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물건을 베는 그렇지. 도구죠. 예, 물건은 베이는 것, 자르는 예, 것, 뭐 예. 써는 것, 뭐 이렇게 그것이 사실은 이것임이 아닌 거야.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 왜냐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칼 하면은 생각나는 칼의 정의를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것임이 아니야.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칼을 부엌에서 쓰면 부엌칼,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가 되고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흉기가 되고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그 칼이 메스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그게 이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그치? 환경에 맥락과 따라, 상황과 그 쓰임에 따라 그것의 정체성이 계속 바뀌면 그때는 그 예를 들어서 메스가 되면 메스가 이것임이고
식당에 들어가면은 조리 도구가 되는 게 그게 이것임이고, 이거 그거더라고. 근데 이것임. 이게 들레즈가 다른 철학책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금 언어 그대로 보면 응, 이것이야, 이것임이라는 거 하는 건 그 앞에 어느 공간에선 이것임, 뭐 이런 표현의 어떤 그치. 그 환경에서 이것이야. 그 환경에서 세상을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의 본질을 얘기를 할 때, 네. 이거는 고정된 틀을 가지고 이렇게 이건 아, 칼은 자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수목형 사고예요. 아, 그 칼이 언제 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일 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물어야지 이제. 아, 그게 강도 손에 들어가면 그거는 흉기가 돼. 음. 그것이 이것임이야. 그게 이것임. 흉기가 그때는 칼이 이것임이 되는 거예요. 어, 어, 야, 되게 어렵네요. 내용, 아니, 뭐 어떤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 근데 정리하기, 그런 얘기를 들레즈 철학 다른 데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어. 근데 음, 그렇게 그 사물의 용도나 상황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바뀌어 나가는 거를 이제 이것임이라는 그거 자체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말을 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게 그 아, 그 여기에 철학적 태도일 수도 있고. 태도이네요. 지금 결국 지금 여기서 순간은 일순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라는 표현은 음, 그러면 일순간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어떤 딱 그 스냅샷이잖아요. 그치. 네.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변하고 있는, 변하고 네. 있고 계속 뭔가 쓰여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운동이다. 음, 운동이다. 라는 것이 변화하고 있는 그게 이것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 아, 흐름으로 그러니까 운동과 흐름 이런 걸로다가 그러니까 사물을 보기 시작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래, 아, 그게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물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네, 물어보면 그 왜 선문답하고 할 네, 때 흐르는 거야. 이제 그러잖아. 그게 네. 이것임이라고 말하는 태도인 거지, 그게. 아, 그러네요. 그러면 예. 여기 결국 이제 고정된 틀을 거부하고, 여기 보면 고정된 틀을 거부하고, 내재적인 창조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철학적 태도를 음. 이것임이라고 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 말의 의미가 이제 와닿지. 그렇게. 예, 그러네요. 근데 지금 교수님은 약간 양태론, 게 여기 이렇게 상황마다 얘기했지만, 결국 이건 좀 이렇게 변화하는 계속 얘가 변화하는 의미의 동적인 의미가 이로 그 보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렇지. 새로운 의미가 계속 예. 만들어지고. 음,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 예를 든 거고 그런 네, 식으로 어떤 정체성을 고정적인 걸로 보지 않고 네. 그것의 본질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이것심의 철학이라는 거지. 아니, 이것심이라는. 들레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백과사전이겠다. 국어사전하고. 그치.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네요. 훨씬 교수님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책을 보니까 다 이 말이 되더라고. 저 아, 문장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것심이 좀 이해가 되네요. 뒤에 막 이것심에 많이 뭐 나오잖아. 막 이것심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의 이제 정각이라는 것이 정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어떤 절대적인 형제 그게 정 어떤 그 특정한 시간에 어 그 과거와 미래를 초월한 순수한 내재성의 순간 특정한 시간의 흐름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속에서 모든 가능성과 흐름을 포함하는 상태를 이제 세계의 정각이라고 하네요. 아, 근데 이게 되게 말이 어려웠어요. 뭐 이렇게 정각 하면 어클락? 뭐 이렇게 세계의 정각에 있기 하면서 근데 이제 이거 그 내용 중에 그 중요한 게 이제 지각할 수 없는 것과 식별할 수 없는 것, 또 비인칭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이게 세 가지의 덕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각은. 근데 뭐냐면 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 결국 어떤 특정 모습, 존재의 모습을 고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가능성이 열어가는 상태인데 이게 결국은 어떤 시간의 그걸 대변하고 이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그 정체성을 넘어서 다양한 가능성과 관계를 수용하는 그 구별의 모습이거든요. 구별. 그건 이제 공간의 부분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인칭적인 것은 개인적인 어떤 정체성이나 역할에서 벗어나 존재가 더 큰 흐름 속으로 비주체적이고 비개인적인 에너지와 연결된 상태인데 결국 뭐냐면 개인의 주체성, 정체성을 넘어서는 이런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의 존재의 모습과 구별하고 그 적재성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 개의 정각이 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내용들은 더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이 나오는데, 운동은 지각할 수 없는 것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죠? 운동이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인식은 그 딱 그 고정된 시점에 딱 인식하는 그런 건데, 계속 운동하고 바뀌기 때문에 보통은 다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지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은 본성상 지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키에르케르고는 나는 운동만 주시한다라는 멋진 문구를 제시한 적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변화와 그에 대한 부분은 변화와 그 창조,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은 그 지금 옛날부터 뭐 이렇게 지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식했는데 근데 이 둘레즈는 그렇지 않다. 정정해야 한다. 운동도 지각되어야만 하고 지각될 수밖에 없다. 지각할 수 없는 것 또한 지각의 대상이다면서 약간 그 모순된 역설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즉 운동은 빠르기 위한 관계없는 없이 하나의 절대적 문턱에 도달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각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재적 그 어떤 틀 안에서는 이 운동을 지각할 수 없지만 얘를 벗어난 다른 틀에서 얘를 봤을 때는 지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살면서 과학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해석이 안 되지만 누군가 새로운 어떤 그 틀에서 새로운 어떤 그 판에서 여기를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틀에서는 지각할 수 있는 있다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은 얘기하시고 이제 운동의 흐름은 완전히 고정되거나 분리된 순간으로 정의할 수 없어 지각하려는 시도는 왜냐하면 운동이 흐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각할 수 없는 것 또한 지각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이거 결국은 되게 그 역설적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지각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본질은 여전히 지각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그쵸? 순간은 지각할 수 있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 본질은 지각할 수 없는 상태죠. 이 절대적 문턱이 뭐냐? 이 스레스홀드 얘기하는 건데 운동은 특정한 속도나 형태가 아니라 지각과 존재의 한계에 도달하는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과정을 나타낸다는 거죠. 어떤 얘가 계속 변화하는데 이 변화의 어떤 한계점에 딱 도달하는 그 문턱, 스레스홀드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턱이라는 거는 운동이 지각과 생성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을 나타낸다. 이 문턱은 이 바로 이제 그 가장 뭔가 하나의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상태? 근데 이건 심홍동의
그 결정과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심엉동의 개체화 이론의 비유를 한다면 예, 그 거기서도 그랬잖아. 개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시 세계에서 보잖아요. 네, 인간은 네, 네, 거시 세계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을 전체를 다 우리가 포착하기가 힘들다고.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는, 즉 지각할 때는 걔가 멈춰 있는 시간이거든. 네, 그 순간이지. 네, 우린 그거를 그냥 그 사물의 본질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는 계속 생성되고 운동하고 흐름에 흘러가는데 그게 생성이지. 생성의 과정을 우리가 지각을 못하는 거예요. 음, 다만 우리가 지각할 때는 그 생성하는 도중에 어떤 문턱을 딱 넘어서서 그 개체가 딱 형성됐을 때, 형성됐을 때, 예, 예, 예. 그때 그게 스레숄드를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게 보여. 그리고 그걸 우리는 사물의 그게 본 모습이다. 이렇게 그걸 지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물이 그런 건 줄 아는 거지. 근데 아, 사실은 걔는 그 문턱을 넘어서서 이미 또 생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그거와 비교해서 이게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 얘기가 예. 지금. 그래서 개체가 끝나질 않잖아. 네, 개체는 형성이 됐다가 그 개가 또 다시 그 잠재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걸로 변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또, 바뀌어 그렇죠. 나간다고. 그래서 네, 또 그렇죠. 다른 개체가 어느 순간에 또 형성이 되겠지. 어떤 문턱을 넘어가면. 네, 그러면 그때는 또 우리가 그게 다른 사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또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연결돼서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과 지각이라고 했을 때, 운동은 고정된 상태로 이해될 수 없죠. 당연히 계속 변하니까. 근데 항상 지각과 지각할 수 없는 없는 상태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각과 지각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그 내재적인 어떤 그 변화가 계속 있고, 아까 스트레스 홀더를 탁 넣었을 때, 딱 우리한테 보이는, 그때 딱 찰나에 지각할 수 있죠. 하지만 또 그 순간이고, 바로 또 다른 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성과 흐름으로 봤을 때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생성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비코밍에. 그, 결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심홍동에서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뭐 방향을 가지고 계속 뭔가 그 생성해가는 그 뭐 그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의 본질이죠. 결국 그거 하나씩 하나씩 계속 그 관계와 그 라포를 만들어가는 그게 본질이고, 그 고정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생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한 판에서 이제 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판? 그러니까 그 고름판, 무슨 판,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건데, 이 판이 뭐냐? 그 존재의 다양한 차원에서 생성의 장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 그래서 어떤 생성의 장, 다양한 어떤 존재의 차원에서 이 장을 판이란 표현을 쓴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판은, 근데 아까 그 우리가 고름판이든 뭐 했지만은 각각의 이 한 판은 특정한 흐름과 관계가 작동한다는 거죠. 특정한 판마다의 특정한 흐름과 관계가 있고 그것은 고유한 어떤 차원과 층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판은 각기 다른 그 고유한 차원과 층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판과 또 다음에 내가 도주해서 갔을 때의 어떤 다른 판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문턱, 스레스홀드가 또 나오는데 상대적인 스레스홀드가 나와요. 그래서 각 판의 고유한 조건에서 지각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 결국은 그 인간 시각 인식으로 지각할 수 없는 파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술적인 판에서 보면 지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그 상대적인 그게 있고 절대적인 어떤 스레스홀드는 이 판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판이 있는데 넘어서는 모든 판과 공존하는 그런 어떤 지각되는 어, 그런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결정의 어떤 상태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한 판에서는 지각될 수 없는 것이 다른 판에서는 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판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까 밑에서 얘기했죠. 서로 고유한 판이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한 판에서 다른 판으로 또는 상대적 문턱에서 이들과의 공존하는 하나의 절대적 문턱으로 도약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그 이런 어떤 상대적 문턱들을 서로 이렇게 그 경계들을 넘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이 지각될 수 있는 절대적 문턱까지 예, 문턱으로 도약하면서 지각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필연적으로 지각된 것이 된다라는 거죠. 절대적 문턱을 넘었을 때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지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대적 한 판이 계속 바뀌면서 그 상대적 문턱들을 계속 그 극복하고 또 이제 결국 그것을 총괄해서 하나의 어떤 절대적 문턱을 넘었을 때 지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판 이론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각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이 지각한다는 것이 이제 보통은 주체가 대상을 볼 때 그 어떤 그 내가 인식하는 어떤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아니랍니다. 이 관계의 한계를 구실을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 속에 있다는 거죠. 운동. 상호작용이나 흐름의 과정이다, 지각은. 그러니까 기존에 그 우리는 이걸 스냅샷이나 어떤 딱 그 정적 그 과정으로 광적인 어떤 상태로 봤다면 드레즈는 지각은 운동을 인식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와 대상의 연합되는 주기 속에 있게 될 것이고 지각은 사물들 사이에 자신의 고유한 근방의 집합이다. 이 근방이라는 게 서로 이제 변화하는 어떤 흐름의 그런 그 집합이잖아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것임 이제부터 시작하네. 어떤 이것임 안에 이제 아까 위에서 정의할 때 이것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의미가 변화하는 어떤 사물의 정의죠. 변한 동적인 의미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이것임의 현재 존재하는으로서 또 어떤 이것임에 의해 다른 어떤 이것임이 존재하고 그걸 포착하고 그리고 어떤 이것임에서 다른 어떤 이것임에 의한 이행 이제 트랜스폼 이 전환하는 로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그것을 포착하고 그리고 그 전환하는. 그러니 운동들만 주시할 것. 이라고 써 있고요. 들레즈의 들레즈가 생각하는 지각은 뭐냐? 운동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개별적인 주체와 대상이 아니라 운동과 흐름의 관계를 운동과 흐름이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지각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탐구한다는 거죠. 결국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위에 운동 속이라고 했을 때, 지각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관계에 내가 인식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이나 흐름이고 그것이 이제 이런 현존하고 포착하고 그리고 계속 이행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로 구성한다라는 거죠. 이런 요소로. 지각의 어떤 내용들인 겁니다. 이게. 예, 지금 동적인 어떤 정의를 계속 내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근데 지금도 사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 정적으로 보잖아요. 어떤 스냅샷으로 본단 말이에요. 어떤 한 장면으로. 이게 습관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의를 이건 저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임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임. 마이크는 이것입니다. 예, 이 문장이 사실 제일 어려웠어, 난. 이거 되게 어렵죠. 이것임 안에서 있는 다른 어떤 이것임의 현존으로서 어떤 이것임에 의한 다른 어떤 이것임의 포착으로서 예, 어떤 이것임에서 다른 어떤 이것임으로의 이행으로서 있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지각이. 음, 그러니까 현존하고 포착하고 또 이행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어려웠어요. 근데 요 단어만 딱 보니까 대충 이제 이게 대구절이네. 음. 현존, 포착, 이행.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재성을 향하는 판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내재성을 향하는 판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이거는 그 뭐야 그 약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어떤 그 외재성이 이게 초월적인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재성을 향해 열린 도주선 또는 새로운 지각의 가능성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는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한번 설명하면서 뒤에 좀 블라블라 얘기를 하세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라. 지각을 바꿔라. 뭐냐? 고정된 사고와 감각 체계를 넘어. 우리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고정된 사고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느끼는 어떤 감각으로 정의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각은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라는 요구다라는 거죠. 이 새로운 방식이 뭘까요? 새로운 방식이 그 정적인 것을 동적인 어떤 걸로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라는 걸까요? 교수님?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마커잖아, 이게 마커. 네, 우리는 고정된 생각으로 마커는 이게 하이라이트 하기 위해서 책 읽다가 그러니까 네, 나는 이거를 책 읽을 때 그걸 강조하고 메모해 두기 위해서 그런 도구를 사용한단 말이지.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이걸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목공 일을 하다가 네, 나무에다가 줄을 그을 때는 이걸 안 써. 네, 목공 연필만 찾아. 그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지. 사물을 보는 게 아니지. 어, 이게 지금 여기서는 책을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할 때 썼지만 이거 가지고 나무에다 표시하는 거로도 쓸 수 있어. 목공 연필로도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아, 그게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얘는 그러면은 온갖 곳에 쓸 수가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해지는 계속 얘는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 책상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저기 뭐야 매장에 가면은 뭐 저기 가격을 이렇게 예, 그 더 눈에 잘 띄게 하는 걸로도 쓰일 수가 있고 또 어디 애들 저기 유치원 가면은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서 장난할 때 그 뭐야 얼굴 마스킹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고 이게 용도가 되게 다양해지고 심지어는 비행기에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이 사물의 그 정체성을 계속 바꿔나가라 이런 의미지. 그럼 그때마다 이걸 내가 누굴 읽어가지고 뻑 때릴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지각할 때 그, 예, 그 순간에 얘는 저게 무기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때 어, 이거는 이것임이 되는 거지. 예. 야, 그 되게 멋진 말이더라고요. 지각을 바꿔라. 멋있네요. 근데 그걸 지각이란 표현을 가지고 바꾸라라는 얘기가 결국 내가 인식하거나 정의했던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계속
그 새롭게 내가 그 생각했던 사물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그치. 계속 생각해내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흐름의 순간들을 지각하라는 얘기야. 아, 그렇죠. 흐름의 순간들을. 야, 이 되게 쉬운 말 같은데 경험해보지 않은 것 같아. 그 이게 꼭,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어떤 예, 의미를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 예, 그리고 뭐 신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음, 그 왜 근방 영역을 벗어난 존재로 우리는 신을 생각하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그 고정된 관념을 자꾸 강요하게 된다고. 그래서 음, 신의 영역은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게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정해놓은 말은 한마디도 바꾸면 안 되는 거지.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게 신앙이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그 도주와 새로운 지각의 가능성을 계속 만들어라는 그치. 얘기가 이 얘기. 들레즈 사고는 신도 고정된 걸로 보지 말라는 얘기야. 음. 여기 마약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 마약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고정된 관념이 있잖아. 예, 있죠. 근데 사실 마약이 이게 상비약이거든, 옛날에는. 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이게 마약이. 아, 그쵸. 옛날에 아 그래서 이분이 마약 창성자인가 했더니 뒤에 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각을 바꾸라는 어떤 이야기는 계속 고정된 사물로 보지 말고 음, 계속 새롭게 그 사물의 쓰임이나 정의를 그 사물 계속 바꿔가라. 그 예. 업데이트해라는 새롭게 얘기죠. 배치하는 거지. 예, 새롭게 배치하고 업데이트해라. 예, 음, 그죠.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약 얘기가 나와요. 마약들이 어떤 차이건 간에 마약 배치물을 묘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마약을 어쨌든 배치하는 거잖아요. 배치물을 하는 것이 이제 지각적 인과성의 선이다. 선이다라는 건데 이게 어 계속적으로 지각을 하면서 변화를 지각하면서 그것을 간의 어떤 그 연결관계, 인과관계들을 계속 그 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어떤 그 선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선. 그게 있는데 이 선은 이제 지각할 수 없는 것이 지각되고 이 선에 의해서 그리고 이 선에 의해서 지각은 분자적 뭐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분자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이 선에 의해서 그리고 욕망이 어 원래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 움직이게, 직접 투자라는 얘기는 욕망 자체가 스스로 자기가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이 지각적 인과성의 선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배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각적 인과성의 선이 이런 세 가지의 것들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을 얘기할 때 그 들레즈는 우리는 결국 그 마약을 그냥 단순한 약물로 생각하잖아요. 되게 안 좋은 중독성 약물. 근데 이게 어떻게 배치되냐, 그쵸? 특정한 배치물에 의해서 이해하고 마약이 개인의 지각, 욕망, 환경, 상호작용에서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될 수도 있다.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지각적 변화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경험이 특정한 지각적 변화와 욕망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고정되어 있던 어떤 체계를 분자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촉진해주는 아주 좋은 게 될 수 있는 게 마약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이 마약에 대한 우리의 기존 지각의 인식이나 인과성을 바꾸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각적 인과성의 선은 지각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관계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그 비트 세대의 미국인이라고 하는데
이 비트 세대 미국인은 마약을 통해 고정된 사회적 구조와 규범을 넘어서는 경험을 탐구하고 마약이 만들어내는 어떤 혁명, 그때 또 어떤 시대가 있었나 봐요. 미국인들이 옛날에. 그 왜 히피족이라고 했잖아. 아, 그게 아, 비트족이에요. 거기가 예, 비트종인가요? 히피 세대를 비트족이라고도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들이 걔들은 이렇게 뭐야 고정된 어떤 없죠. 관습이나 네, 규율이나 이런 거를 거부하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얘들은 마약을 그 어떤 중독하기 위한 나쁜 그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히피족들은 음, 그거를 현실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음, 도구로서 그 그러니까 이용을 했었다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음. 거기서 이제 어떤 욕망의 흐름이나 이런 분자적 전환을 했던 그런 예로 이제 그 지금 들은 겁니다. 들레즈가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약은 하면서 마약이 또 나와요. 마약은 지각의 미세한 그리고 현상들이고 미세한 조직을 파악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미세한 현상과 이것을 파악하는 게 결국은 그 지각의 분자적 역량을 길러주는 거고요. 이 마약으로. 그리고 지각된 것에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닌 떠다니는 시간에 따라 가속되거나 감속되는 이런 어떤 분자적 역량에 의해서 이제 입자들이 방출되는 상당히 이제 그 유동적인 어떤 경험들이 초월한 어떤 세계 흐름을 만들어내는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마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세계의 것이 아닌 이것임의 방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마약에 의해서 새롭게 뭔가 그 분자적 영향도 있고 이제 입자들이 방출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있었던 어떤 의미들이 또 새로운 어떤 의미를 계속 부여하면서 이런 것들이 방출될 수 있는 거죠. 이것임들이.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컨대 나는 방향을 잃었다. 그래서 그 형태나 주체에도 얼굴도 이거는 이제 이게 고정된 거잖아요. 이 고정돼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없는 빠름과 느림의 세계. 이게 결국 운동의 세계잖아요. 빨리와 느린 어떤 세계에 있을 뿐 욕망과 지각이 뒤섞였을 때 이게 이제 융합됐을 때는 지각은 온통 리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결국 그 마약에 의해서 이제 욕망과 지각이 융합됐을 때 이제 그건 오로지 이런 왜냐하면 입자도 방출하고 이거심도 방출되고 오직 그 얘가 어떻게 생겼네 뭐 했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운동에만 집중하니까 리좀이 될 수 있는 거죠.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임은 새로운 방식이나 차원을 속하는 것이고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그래서 이 점 작용은 중심과 위계가 없는 유동적이고 네트워크적인 구조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그거고 지각이 특정한 중심이나 방향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흐름과 연결을 통해 새로운 현실과 관계를 계속 창조해내는 것이 이 점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레즈는 결국 이 마약이라는 것이 이 분자적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런 어떤 미세한 현상들을 파악해서 이런 데까지 리좀 작용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까지만 딱 잘라서 누가 그 예, 얘 들레즈는 마약 마약. 찬양론자다 하면은 네. 그냥 걸려 바로. 그렇죠. 아, 저도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분이 마약을 좋게 얘기하시네. 뭐 이러면서 좀 틀을 달리 얘기하시나 했었어요. 근데 뒤에 가서 명확하게 얘기하셨지만 딱 걸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마약을 사실 적당히 쓰면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가 쓰는 약품 중에 그게 미미하지만 마약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네, 진통제도 그게 마약이 들어가 있는 거야, 사실은.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그런 아니에요? 것도 다 마약이지 뭐. 근데 네,
그, 왜 여기 스레시홀드란 말이 아까 나오잖아. 그 네, 한계점, 임계점, 그런 거를 넘어서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중독성 단계까지 가고 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거지. 네, 그 스레시홀드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선하게 쓰일 수 있는 거고 사람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저런 마이크로한 세계, 미세한 현상들, 그런 네. 조직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항상 효과, 이렇게 어, 뇌의 활성화를 네, 도와주는 효과, 활성화, 예, 그쵸, 그쵸. 각성 효과라 그러지 각성. 각성 효과, 예, 맞아요. 각성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 바카스가 사실 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예, 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것들을 주기 때문에 어, 이 새로운 어떤 이런 세상에 그 만드는 감각을 만들어주는 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독이 문제지 더 그렇지. 활용할 수 있는 중독이 거. 문제인 거지, 마약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분류하기가 어느 정도를 음,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약은 그냥 분류를 해서 이건 범죄시 하는 그런 것뿐이고 음, 사실 그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그 뭐야 문인들, 화가, 작가 이런 사람들 예술가들은 이런 상태를 원한다고. 왜냐하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음,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하려면 그렇죠. 네. 마이크로 세계한 남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지각하지 못하는 거를 자기가 지각할 수 있게 그런 상태를 뇌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그렇죠. 사실 담배나 술, 그다음에 커피 이런 것들 다 사실 마약 성분이 조금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사람을 취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 미세한 생각을 하게 하고 저기서 창의성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도파민을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 도파민을 그냥 인위적으로다가 막 네. 분출하게 만들고 막 이런 걸로 악용될 때의 문제인 거지. 이런 마약이라는 것 자체를 그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음, 얘기지 뭐. 예.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재미난 게 이런 어떤 상태가 그 입자들을 방출하고 뭔가 시간에 따라 가속되거나 감속되는 거의 속도의 개념만 있어요. 그렇죠? 음, 방출되고 그리고 여기도 빠름과 느림의 세계만 있다. 그러니까 결국 빨리 운동하는지 천천히 운동하는지 그런 거지. 우리가 얘는 잘생겼다, 뭐 제 얼굴이 어떻다, 뭐 상태가 어떻다,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음. 내가 어떤 보는 기준이. 이 상태에서 계속 내가 발견하는 연결들과 관계들이 이제 리듬 작용에 최적화된 상태다.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양자 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문장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리좀 작용이라는 건 이런 때 이루어지는구나. 예, 알기 좀 본 것 같아요. 사실 우주의 생성, 별의 탄생과 죽음 과정도 이거랑 똑같거든. 그렇죠. 천문학 책에도 이렇게 문장이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생물학 그 DNA 뭐 페북에서 어떤 분이 썼는데 그분의 어떤 글도 읽다 보니까 결국 그 DNA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음, 청사진이 아니고 그냥 생성학적으로 우리 이 들레즈나 심웅동의 이론하고 이거 어떤 철학하고 똑같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이런 어떤 흐름을 알아야지 계속 뭔가 정의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좀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근데 그냥 아까 그 지각이라는 거가 너무 멋있는 얘기인데, 그냥 흐름 그 자체를 정의해 버리면, 이것이므로 정의해 버리면, 굳이 걔가 어떤 변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니까. 음, 근데 꼭 내가 어떤 업적을 만들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냅샷으로 탁탁탁. 그리고 걔는 거기서 변하면 안 되게 계속 통제하고. 예,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냥 물 흐르듯 그 정의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때에 맞춰가지고 다시 이것임으로 갔다가 사물을 정의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가 이 현대를 편안하게 사는 방식이구나. 이 고정된 이 대로. 문장은 우주 천문학, 그다음에 분자생물학, 또 네. 뇌과학 다 적용될 수 있는 양자역학 그런 거랑 다 똑같아 지금 이거 그 아, 전개되는 여기요? 과정이나 그게 아, 이렇게? 거기. 아, 이, 이거는 그러면 그 보편 진리네? 보편 진리요? 이, 다 들레즈한테 배워가지고 그 말을 쓴 거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이전에 그런 생물학계 그 네, 크릭 뭐 왓슨 그 사람들이 네, 50년대 그 DNA 발견할 때 네, 했던 말들 네, 그다음에 그 뭐 천문 그 빅뱅 이렇게 막 그 우주가 생성되고 하는 걸 물리학자들이 설명했었던 그것도 공부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네, 그쵸. 그리고 양자 역학도 그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거고. 그런 데서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한 거겠지. 아, 그래서 이걸 멋있는 이렇게 문장으로 만든 거지, 자기가. 이게 네, 멋있더라고요. 이 글자, 그 문장이. 근데 이 마약이라고 시작해가지고 약간 좀 그러긴 했었는데, 근데 이거 빼니까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하면은 떠오르는 부정적 이미지가 그게 고정된 실체인 거야. 그쵸. 제, 이것임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였죠. 예. 아니 뭐 대부분 다 그렇지 뭐. 근데 이제 그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태도로 철학을 해야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과성이라는 부분을 아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인과성은 그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특수한 인과성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일반적이거나 외제적인 인간성 있잖아요. 특수하지 않고 이걸 거론하는 거는 요 말이 되게 확 와닿는데 마치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하고 같대요. 쓸데없는 말이다, 그지?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게 막 그 보편적인 그 수식어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예. 특정하지 않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별로 네, 알맹이가 없는 거지. 네, 들으나 마나. 음. 이게 왜 이런 현상을 일어나냐? 이게 뒤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현상에 관해서 외연적인 이런 어떤 고유한 인간성을 포착할 능력이 없는 거죠. 없을수록 그만큼 더 현상을 잘 이해하는 척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능력이 없으면 이해 못하는 건데 이거 없으면서도 그냥 현상이나 이런 거 외연적인 그 보편적인 말 가지고 그 이해하는 척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저도 이제 보면 그 막 그 현악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멋진 말들 막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런 현학적 태도. 네 그런 얘기들 막 듣다 보면은 그 너무 그 빈말 같아요. 그 가끔 그렇죠. 가끔 이렇게 보면 그 철학 강의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철학이나 인문학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그 막 그 말지도 못하는 말들 쭉 막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되게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콕콕콕 얘기하고 구체적인 어떤 그 인과성들을 가지고 설명해 줄 때는 상당히 그 재밌게 잘 듣잖아요, 다들. 근데 그치. 얻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고 예, 그렇게 얘기해줘야. 근데 의외로 되게 그 뜬구름 잡는 듯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건 저를 스스로 반성하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거 별로 못 느끼겠는데. 아유, 저도 가끔 보면 이런 얘기들 이럴 때가 이게 가끔 말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
뭔가 막 핵심은 얘기 못하고 막 이렇게 뚜루따스. 아, 두루뭉술 막 이렇게 네네. 돌아가고. 네, 그러면 그거 말 안 하는 거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거하고 같다니까. 참,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치물은 이제 이런 창조적인 인과성 또는 특수한 인과성이 추상적인 선을 자신의 도주선 또는 탈영토와의 선을 그것도 가장 높은 지점에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이 배치물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배치물이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 특수한 인과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요런 어떤 그 일반적이거나 외재적인 어떤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은 무의식 속에서 이러한 대기의 인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 안에서 이 대기의 인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마약은. 그리고 이 판은 정확히 무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이 그 판을. 예, 드디어 이제 무의식이 등장했어요. 무의식. 이 또 들레즈 이분의 또 새로운 정의잖아요. 그 누구하고 프로이드하고 다르게 음. 새로운 정의가 지금 뒤에서 또 한 번 됩니다. 그래서 배치물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그 형성된 구조고 이런 핵심적인 원리고 무의식은 고정된 심리 구조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보통은 그 프로이드는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 이미 무의식이 있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무의식이 어떻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렇게 이분은 그 판단했거든요. 근데 들레즈는 이 무의식이 오히려 흐름과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이게 오히려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한 발 나간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구조주의라는 게 그 비슷한 맥락이거든. 구조주의가 무의식을 고정된 심리적 구조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 구조로. 아, 네네. 음. 그렇게 같이 가는군요. 그런 프로이드의 어떤 그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 건가요? 그 철학에서 아마 유래가 됐을 것 같아.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고 행동 패턴을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의 그 무의식 세계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음, 그 고정된 심리 구조 이게 계속 뒤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족의 어떤 그 저기 습관, 관습을 이런 걸 따르고 어떤 음, 문화나 환경의 그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달라진다. 이게 음, 이제 구조주의 얘기잖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가 사실 고정된 실태로 보는 거거든,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본 거지, 구조주의도. 근데 그걸 이제 들레즈 철학에서는 다 비판받지. 두 가지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구조주의라는 게 없다. 그 청사진이라는 거 없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왜 특수한 인과성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고 너무 일반적이거나 외제적인 인과성 이때 그 아까 신 얘기가 나오고 더 이상 지금 그 신이 안 나오잖아. 네네. 그게 신이 외제적인 거예요. 아, 인간적인 게 우리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걸 네네. 초월한 게 외제성, 이 신의 아, 영역이고 근데 그 들레즈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내재성, 자체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를 생성해내고 창조해 나가는 이 세계 여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다 아는 얘기나 아니면 그치? 그 뻔한 거지, 뻔한 거. 예. 외제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의 뜻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그치? 계속 가져온다거나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 예, 다른 영역, 예, 그 근방 영역이 아닌 거지. 근데 예. 우리는 내재성의 세계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과성을 거론하는 거는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예.
그래서 요즘, 오늘 계족산에서 우리 저 한빛찬 소장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거였거든. 아, 예, 사실 영성은 이 외제성의 문제거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외제성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고 그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이 나오에 그냥 당한다고 거기에. 왜냐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믿기 때문에 뭔가 신비롭고 거기서는 뭐 대단한 거를 나한테 해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음, 이제 들레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런 거를 뭐 좋게 쓰일 수도 있잖아. 여기도 마약도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를 어떤 사회적으로 이미 그 전통적으로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다양한 사고를 할 수가 없지. 음, 그러니까 그냥 흐름만 보라는 거야. 생성, 운동, 그런 그 변화하는 과정, 이걸로 세상을 이해하면은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이 그 풀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외제성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주술 아닌가요? 주술? 우리, 인문학, 예, 이문학 예, 어, 인문학도들이 그 좀 그 말 안 되는 얘기를 말하는 것처럼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갖다 끌어내가지고 그 장광설이라니 장광설을 늘어놓는 경향이 좀 있지. 소위 아니, 철학한다는 사람들. 그걸 우리,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저 점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그 예, 왜 그런 사람들이 짱통이 다 이런 이런, 놈들이 예. 다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이분 나라도 말아먹었잖아요. 이 외제적인 거에 매몰되면 나라도 말아먹는다니까. 예, 지금 우리 이번에 나라도 말아먹었잖아요, 음. 걔들이. 내재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네, 그러네요. 여기 내재성과 외재성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이해가 많이 됐네요. 음. 오히려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역량들, 분자적 음. 역량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쵸? 그렇지. 내 몸에서, 내 정신 음.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 판은 계속 변하거든. 예, 그쵸. 예,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그 안에서 하라는 거지. 음.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네, 멋있네요.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한 이제 무의식의 판을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예, 무의식의 판은 그램 분자적으로 의식 지각 체계와 대립하여 욕망이 판 위에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래는 무의식이라는 게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했을 때는 이미 그램 분자적이었죠. 이미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하는 거하고 지각하는 거와 이 무의식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거든요. 음, 그 욕망이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욕망이 이런 어떤 무의식 판 위에서 새로 뭔가 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걸로 번역돼야 됐기 때문에 이 판 자체의 숨은 빙산의 표면에 묶인 것처럼 이 무의식이 거대한 그램 분자성에 묶여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그 무의식을 이제 오이디푸스나 뭐 거세의 바위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고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이 그램 분자적 구조에 묶여 있는 한, 그러니까 무의식이 이런 어떤 구조에 묶여 있는 한 욕망은 지각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램 분자적 구조가 계속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욕망의 어떤 확 지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고 지각과 욕망을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이게 바로 이원적 기계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의식과 무의식, 지각과 욕망을 대립 관계로 보게 하는 이게 이제 이원적 기계에서 지각되는 것 이렇게 것이 것과 이 무의식의 어, 욕망이 대립될수록 그만큼 더 지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남긴다는 거죠. 결국
이 이원론적 기계에 지각되는 것과 이제 무의식의 욕망이 대립할수록 이제 더 지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어떤 것을 대변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게 지금 기존의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름판이죠. 이제 이게 내재성의 판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죠. 이걸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고름판과 내재성의 판은 요거는 위에 거는 약간 외재성 있는 얘기고 음, 이거는 이제 내재성 있는 얘기들은 결국 나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나에 그렇지. 집중하는 거고 그 판은 구성되자마자 그 자체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즉 욕망과 지각을 고정된 의미나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기존의 그램 분자적인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재적 흐름 속에서 탐구하는 경험. 예, 우리 아까 얘기한 나의 어떤 경험, 탐구하는 탐구하고 경험하는 실험. 이런 실험을 하라는 겁니다. 실험이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에서의 무의식의 해석을 대신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요 문장 되게 멋있었어요, 저는. 실험이 해석을 대신한다. 그래서, 그래서 요 앞에 가로는 제가 좀 이렇게 이 이렇게 넣으니까 되게 문장이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이렇게 넣으니까 이해가 좀 더 훨씬 더 아시죠? 좋은데, 근데 아까 그 위에 문장이 있지. 예, 이원적 기계 속에서 지각된 것과 뭐 무의식의 욕망이 대립될수록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네, 그게 이렇게 파란색을 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하고 이게 이원적이잖아. 예, 이원적이죠. 지각과 욕망을 대립관계로 바라보는 거, 이게 이원적 기계잖아. 예, 맞아요. 그게 이제 부사야 거기까지가. 아, 이원적 기계 속까지, 그 기계 속에서까지가 부사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지각된 것과 무의식의 욕망 두 가지가 주어야. 아, 그것이 대립될수록 그만큼 더 지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된다. 이 말인데, 아까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원적 기계 속에서 지각된 것과 무의식의 아, 욕망이 대립될수록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그쵸. 이게 같은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원적 기계 속에서는 부사니까 그냥 앞에 문장으로 띄어버리고, 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지각된 것과 네, 무의식의 욕망, 응? 음, 이게 대립되면 더 지각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네요. 이원적 기계로 지각된 게 아니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예, 네네. 예. 제가 이게 말을, 근데 요거는 그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음. 그 기계 속에서 하고 컴마를 딱 찍어줬으면 문장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엔 좀 더 잘 넣을게. 근데, 아니, 들레지가 너무 말을 많이 빼먹었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잘 채워넣네.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야,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 하여튼, 그러네요. 여기 지각된 것과 무의식의 욕망이 서로 대립될수록 음, 그 지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음, 이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음. 네, 하여튼, 근데 요게 실험이 해석을 대신한다. 요게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경험하고 탐구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램 분자적인 어떤 해석을 대신한다는 거죠. 근데 이 번역한 사람이 단어 선정을 상당히 고심했다는 느낌을 이렇게 뒤로 갈수록 많이 받아. 그래요? 처음에는 무슨 이렇게 난해하게 번역을 했냐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되게 부분에서.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을 최대한 살려서 엄선한 거야. 저 위에 보면 투자라는 말도 나오지. 예, 예. 그 투자라는 말도 야, 혹시 투사 아니야? 라고 얘한테 물어봤거든. 아, 투사한 맞아요, 거 맞아요. 아니냐? 욕망의 그랬더니 투자. 그 소리가 어디서 반복이 되네. 한 소장님.
컴퓨터가 뭐를 두 가지 켜놓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네, 욕망의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욕망이, 어, 투자, 네. 그러니까 나는 게 투사가 아니냐, 아니면 투사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투자라는 말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오나 그랬더니, 그거는 저기 챗GPT가 똑똑하더라고. 아, 그래요? 투자의 개념을 그렇게, 그 나도 이제 고정된 관념을 생각하는 거야. 돈을 투자하는 거, 뭐 땅 투자하는 거, 이런 걸 투자하는 거 생각하는데, 네네. 투자라는 게 뭐냐고 나한테 반문을 하더라고, 얘가. 아, 뭔가 노력과 에너지를 쌓아나가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면, 네네. 그러면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도 그게 쌓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축적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 야, 이 녀석이 그런 거는 똑똑하네 또. 아, 교수님, 챗GPT하고 되게 대화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얘랑 싸워.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야, 다시 얘기해봐. 그러니까, 예, 그 여기 그래서, 실험이란 말도 네, 실험이라는 게 트라이얼 에러잖아. 네, 그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 근데 그 내재적 그 흐름 속에서 계속 탐구하고 경험하는 그게 실험이잖아. 실험 그쵸. 정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정된 틀에 묶여가지고 뭐를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안 하는 거지. 음. 근데 그걸 자꾸 실험해 보고 그 테스트 해보라는 거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다. 야, 지금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일하는 태도인데요. 그쵸? 그치? 우리 삶도 그래야 되는 거지. 네. 일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실험을 해보면서 내 생각을 내재성의 원리에 의해 이렇게 새로운 거를 자꾸 의미 해석도 해보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렇게 자꾸 따져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누가 이렇게, 사전에서 배운 거, 뭐 어디 저기 정의해 놓은 거, 유명한 사람이 말해 놓은 거, 그것만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고착돼서 그거에만 계속 안주를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면 그러면 이 리좀 철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아, 수목형 사고로 사는 거거든. 거기서 무슨 이게, 창의성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교육이 그게 음, 문제라는 거야. 그거 그러네요. 틀리면은 그냥 가차없이 틀렸다고 하고. 이게 저도 결국은 이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는 해석을 하려고 하지, 뭔가 쉽게 실험하지 않고, 해석에 익숙하게 해보고 싶은 거지, 이런 경험하고 탐구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게을러서 그러지. 두려워서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고 또 예,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아왔거든. 그러니까 이거심 교육을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거심이라고 얼마든지 새롭게 계속 정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판은 계속 바뀌는 거고 예, 그 흐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옛날에 누가 정해놓은 한 판에 그 판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지.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보려고. 네,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것만 집착하고. 음, 아, 멋진 얘기다, 또 이것도. 하여튼 실험이 해석을 대신한다.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무의식의 판은 이제 아까 보면 욕망이 작동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름판과 내재성의 판은 이걸 해체시키고 욕망과 지각이 자유롭고 유동적으로 작동하는 판이고요. 근데 무의식은 이제 초월적인 조직의 판의 숨은 원리가 아니다, 이제. 그쵸? 이제 음, 아까 그 정의에 의하면 이제 이런 이 초월적이고 이게 외재적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음. 숨은 원리, 뭔가 숨겨져서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램 분자적인 그 예, 틀, 뭐 이런 거가 예, 아니라는 거지. 예. 구성되면서 자기 스스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구성이라는 표현은 내가 이제 구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음,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 무의식이라는 것을 내가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지. 능동적으로. 예. 그리고 내적인 고름판의 과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왜냐하면 무의식은 재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프로이드는 발견에 어떤 그 초점을 두었다면 그게 아니다. 이게 되게 멋있었어요.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의식은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원적 기계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음. 의식도 없고 무의식도 없다. 그냥 하나다. 그리고 왜냐면 고름판이 이끌린 의식이 가는 바로 그것이 무의식이기 때문이다. 의식이 가는, 그러니까 의식이 가는 바로 그곳에 무의식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의식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의식과 무의식을 나눌 필요도 없고 그런 이원론 기계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같은 얘기라는 거죠. 이게 결국 그 내가 의식을 갖고 있지만 또 무의식에서도 그게 그 그냥 무의식도 의식의 하나로 보는 걸까요? 무의식을 의식에 포함해서 보는 걸까요? 아니, 이게 그 천 개의 뇌의 그 뇌의 작동 방식을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그 왜 레벨이 이렇게 다섯 개 층인가 있잖아. 예, 우리 뇌 예, 예, 안에. 예, 이게 외부에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그 얘가 업데이트를 하거든. 얘가. 네, 네. 그러면 원래 있던 기억이나 지식이나 아, 이런 네네.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걔가 또 무의식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 네, 그 맞네요.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지. 아, 고정된 그러네, 맞다. 실체로 이렇게 뇌가 딱 구조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어떤 의식 상태에서 그 뇌를 작동시키냐에 따라 그게 새로운 또 입력이 돼가지고 내 이미 의식 구조는 바뀌어 있어. 그럼 그게 내 무의식이야. 계속 생성되는 거지. 무의식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네요. 그 결국 그 천개인의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맞네요. 계속 업데이트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이 결과적으로 의식이 고정화되는 거잖아요. 골파에. 그 장기 목소리가 기억이 된 되게 거죠. 지금 안 좋게 들려. 그 마이크가 이상한데?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소리가 막 찌그러져. 여기 지금 노트북에 팬이 많이 세게 도니까 소리가 안 좋죠. 어, 어, 핸드폰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핸드폰으로 차라리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지금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 의식 이게 계속 장기 기억의 문제지 무의식이냐 의식의 문제는 아니네요. 음. 그걸 음, 이원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보는 거지, 들레즈는. 그렇지. 맞아요. 결국 내 의식이라는 거는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무의식이라고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이 뒤에서 계속 작동을 하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 무의식과 어제의 내 무의식은 벌써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게 같은 게 이렇게 뒤에서 뭔가 이렇게 그램 분자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음, 음, 어저께 이미 나는 업데이트 됐어. 음, 그동안에 내가 의식작용을 한 것 때문에. 그럼 네네. 걔가 지금 무의식으로 이 현재는 작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무의식이 생산되는 거지.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게 결국 그 기억의 어떤 거지, 결과물이지, 그걸로는. 음. 그게 다른 어떤 물질이, 다른 어떤 그치. 형태가 아니다. 다른 세계가 뭐 이렇게 존재하는 이게,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맞네요. 맞아요. 그리고 위에 무의식은 재발견하는 것이,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 했잖아. 네, 근데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난 무슨 말이 생각나냐면 플라톤이 이데아를 어, 원래는 이데아가 완벽한 세계가 있었는데 네네. 우리가 그거를 뭐 레떼강인가 뭐를 넘어오면서 잊어먹었대. 그래서 탐구의 과정, 공부를 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이
그 이데아를 재발견하는 과정이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데아라는 게 고정된 실체의 대명사잖아. 그렇죠. 뭐는 뭐야? 이렇게 딱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동일성이고. 그거를 부정하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고정돼 있는 어떤 실체를 재발견하는 거, 그게 아니고 만들어야 할 거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아, 그 아니, 얘기잖아. 구조주의로 봤을 때는 그 현대판 만약 그렇게 보면 프로이드의 그 구조주의적 접근은 현대판 그거네요. 그래서 그 그 포스트 이데아네요. 구조주의라고 그러지. 포스트 예, 구조주의. 예, 현대판 이데아네요. 음, 아, 그거 깬 거네. 또 이게 완전히 들레즈가 깬 거네요, 이제. 그렇지. 멋진 접근인데. 하여튼 대단해. 예, 문장 문장이 다 어렵게 골라내긴 하지만, 정말 이거 한 문장 한 문장 골라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 일단은 그 마약의 강렬함 이제 좀 더 얘기하는데 이제 마약의 강렬함이 지나가기에 충분한 만큼 풍부하고 충만한 기관 없는 몸체 이거 코퍼스 위다웃 오간 했잖아요. 를 만드는 했어. 대신에 예, 이게 되게 좋은 어떤 몸체지 않습니까? 지금 되게 그 강렬함이 언제든 지나갈 수 있고 풍부하게 지나갈 수 있고 많은 것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몸체가 이 CSO라고 하는 기관 없는 몸체거든요. 근데 이 몸체의 상태가 대신에 강렬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취약하거나 파편화된 상태에 유리화되거나 이거 유리화 이게 약간 유리화가 고정되고 이렇게 깨지기 쉽고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강렬함을 잃어버린 상태가 이제 텅 빈 몸체예요. 강렬함이 없는 텅 빈 몸체. 또는 욕망이 왜곡되거나 과도하게 증식하여 파괴적이고 자기 소모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상태의 암적인 몸체를 건립한다는 거죠. 이,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좀 지나치면 이리하여 인과적 선, 창조적 선, 도주선은 갑자기 갑자기 우리가 앞에서는 되게 좋은 이런 선들이었잖아요. 마약이 이런 거를 만든다. 근데 이게 이런 유리화와 텅 빈 몸체와 암적인 몸체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선, 소멸의 선으로 전환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욕망과 강렬함의 균형이 중요하고 이 결국 뭐냐면 이 몸체가 이 균형을 위해서는 이 몸체가 개방성과 내구성이 중요하다. 몸체. 이 몸체가 욕망을 수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강렬함이 창조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몸체가 과부하 상태에 이르면 욕망의 흐름은 자기 소모적이 되어 죽음의 선으로 전환된다. 그렇죠. 그리고 마약은 강렬함을 증폭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잘못 들으면은 스스로 파괴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뒤에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핵심적인 문장만 딱 집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몸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게 실체가 뭘까요? 코퍼스라고 하는 거는 이 몸체잖아요. 근데 이게 과부하의 상태라는 게 건강 상태는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신 상태일까요? 그, 우리가 왜, 실체라고 왜 심홍동에서 얘기했던 거, 예,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아, 뭐, 많은 에너지들이 잠재돼 있고 내재되어 있는 어떤 예, 덩어리, 상태. 에너지 덩어리. 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욕망과 강렬함의 균형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몸체라는 건 그러면 그것이 흘러가는 이게 지금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몸체가. 그, 그렇지. 예.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그러면 얘가 걔를 통해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지. 발현이 되는 거죠. 강렬함이. 걔 스스로가 어떤 많은 잠재성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예. 근데 걔도 사실은 형성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되면 걔가 기계화 되겠지. 음, 이게 지금 사실 되게 건강한 그 개방성과 내구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에 대한 부분이 우리로 보면 어떤 상태가 저런 상태인지 이, 이 건강한 몸과 정신도 그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바디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 그렇죠? 예, 우리 몸을 갖다 그냥 몸체라고 해도 틀리는 음, 말이 아닌. 잠재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이 과부하 상태나 욕망의 어떤 이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이 스트레스 상태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물 분자하고 수소 분자, 헬륨 분자 등 어떤 특정 환경 속에서 이런 등 특정 환경 속과 관계 속에서 이걸 또 다른 걸로 얘기하면 근방에서 생성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의 좋은 분자들을 선택하고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고정된 대규모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이게 모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고정된 대규모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사실 어떤 문제는 이런 좋은 분자의 문제지. 그것을 뭐 기반하는 모델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러니까 모델은 그램 분자적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오히려 특정한 분자들과 입자들이 서로 구별되지 않으면서도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생성과 변화를 산출하는 공간적 관계적 장. 이게 근방들입니다. 근방들. 서로 변화와 생성과 변화를 산출하는 공간적 관계적 필드. 이게 근방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방들. 이 산출되고 규정되도록 하는 분자들과 입자들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어떤 그거는 이런 몸체나 이런 거는 생성과 변화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망, 생명적 배치물 뭐 이런 부분은 논리적으로 온갖 종류의 분자 어쩌고저쩌고 이게 난다. 이 배치물은 생명이 단순히 이론적인 구성 요소의 조합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건에서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실제로 작동 가능한 조건을 고려한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실리콘이 더불어 가능하진 않다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쯤 여기에 얘기는 뭐냐면 좋은 분자를 선택하는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엄준호 박사하고 어, 의식에 관한 북토크를 오전에 했거든. 어? 오늘요? 응, 그 쿠아에서. 아, 네, 쿠아에서 예, 예.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한 달에서 딱 그 등산 가기 전 시간에 네. 끝날 것 같아서 거기 갔지. 음, 그러니까 엄준호 박사를 내가 송정연 그저 카페 쿠아 네, 대표한테 네, 네. 소개했거든. 아, 훌륭한 과학자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엄준호 박사가 아주 딱이어서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 네. 그래서 그 모임을 벌써 오늘이 여섯 번째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난 그걸 아, 몰랐어.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일요일 날 그걸 한대. 그래요? 예, 근데 주제가 오늘이 의식이더라고. 그래서 의식. 의식 체크 이거저거 닥치는 대로 보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잘 됐다 그러고 갔지. 근데 네, 하여튼 성과가 많았어. 오늘 그 저기 뭐야 원자력을 핵을 연구했다고 하는 원자력 연구소 이제 연구원도 한 분 오셨고 네. 그분이 아마 그 저기 그
뭐야, 고령 무슨 고학력, 아, 네네. 그, 거기에 속하신 분 같더라고. 그 고경력 과학기술이요? 네. 예, 고경력 과학기술인 그 협회의 회원인가 봐.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그 사람도 이제 원자력을 연구한 사람이래. 근데 이제 음,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 의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겠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에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의 의식을 그대로 흉내낼 만한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것도 이미 상당히 저기 왜 할루시네이션 같은 거를 네, 보여주는 게 얘가 의식이 있는 걸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네, 얘기를 이제 했어. 네, 근데 이제 엄준호 박사는 생물학자잖아. 네. 근데 그게 그 컴퓨터에서 그 뭐 뉴럴 네트워크를 흉내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게 뉴런으로 볼 수가 있겠나? 뉴런은 하나의 세포인데 세포는 그 세포 하나가 하나가 다 생명체라는 거야. 그 음, 생명체는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걔들마다 욕망들이 개별적으로 세포들이 막 그 작동을 하는 게 합쳐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창발적으로 뭐가 이렇게 기능이 생기고 뇌 세포도 그렇게 작동을 해서 의식이라는 것도 그런 일종의 창발 현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지. 컴퓨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음,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알고리즘으로다가 다, 그, 뭐야, 기능이나 어떤 활동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그 사람 흉내를 낼 뿐이지 걔들 스스로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거하고 지금 여기 되게 이 아, 문장이 그러네요. 맞아떨어지는 말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모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모델들이지. 음. 근데, 그건 그램 분자적인 거야. 이미 그래 문제적인 거죠. 인간의 그 의식 세계에서 이성으로 네, 모델을 만들어서 넣은 거거든. 그렇죠. 그래 문제적인 거죠. 근데 그 내재적인 어떤 사물의 생성 원리라는 건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 분자나 개별 분자들. 세포들 자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판이 형성되고 그 음, 판에서 뭔가를 방출해가지고 새로운 또 입자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또 그 판의 일부가 돼가지고 새로운 판을 형성을 해서 걔들이 또 바탕이 돼가지고 또 다른 그 뭔가를 생성해내고 뭐 분자를 방출하고 이러는 것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운동의 흐름인데 그 스스로 그걸 못한다는 거지, 현재 컴퓨터는. 그렇죠. 그 결국은 어떤 세포 그 욕망이 있는 세포 같은 그런 조직을 그런 칩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지 그렇지.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인 예.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뭐 과학이 엄청 발달하고 양자 컴퓨터보다 더 센 놈이 나와서 네. 인간의 뇌세포만큼 그 음, 개수만큼의 근데 이제 그 또 생물학을 하는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연구원인데 또 그분도 생물학을 했대. 이게 우리가 뇌가 따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장, 뭐 이런 허파, 뭐 이런 그 오장육부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 그리고 거기에 서식하는 그 균들 있잖아. 예. 그 뭐 대장균, 무슨 뭐 음. 그저 유산균, 뭐 온갖 것들이 우리 뱃속에 뭐 수천 가지가 있는데 얘들이 다 상호작용하면서 뇌의 감정도 바꿔나가고 그 마음의 상태도 계속 바꾸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것도 약간 들레주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재성이라는 게 계속 작동을 하는 거지. 어떤 딱 정해진 구조 틀 속에서 이 뭐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생성을 음, 하되 주변에 있는 것들, 이게 그래서 근방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그렇죠. 뇌가 어떤 의식작용을 하는 거가 뇌만의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바디 안에, 몸체 속에 있는 그런 균들, 그, 저, 미생물,
그리고 뭐 세포마다 또 그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같이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이 계속 생성의 방향은 바뀌는 거거든. 그런 음, 것들의 종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그러네. 뭐 그 칩 현재의 그 숫자를 가지고 인간의 뇌를 흉내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다들. 그 인간, 생물학자들은 또 그렇게 보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예, 설득력 있는 얘기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양자 컴퓨터처럼 뭐 현재 컴퓨터보다 그 수십 배, 수백 배의 그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십억 개로 이루어진 우리 세포를 흉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의식을 흉내내는 어떤 기능이 컴퓨터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건 받아들이겠어. 근데 음,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는 택도 없다. 음, 뭐 저기 맞아요. 뭐 쥐의 지능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인공지능 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예, 사실은 지금 센서도 지금 이 손가락 하나의 필링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입자예요. 음, 이게 지금 거의 양자 수준이거든요. 여기 이 센서가 그 수준의 센서가 없어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게 우리 그- 몸에서는 감각이잖아. 그러니까 예, 감각으로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 우리의 예, 느낌, 예, 그다음에 우리 몸의 안에 있는 그 수십조 개의 그 세포들의 상호작용,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세포하고 또 상호 교류하고 있는 우리 장 안에 그 수천억 개의 무슨 그 균들이 있잖아 또.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내 뇌가 움직이는 것이지 이게 뭐 요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고정된 틀 속에서 이 우리의 의식이 작용하는 게 아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랑 얘기하니까 또 재미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설득력이 상당히 있는 말이야, 그게. 예, 좀 먼 얘기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뇌가 생각하는 감각은 상당히 나노 수준 이상으로 되게 디테일한데 컴퓨터는 그걸 느낄 수 없겠죠.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게 만들어져야지 우리와 비슷한 어떤 느낌과 결정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저기 한비찬 소장님 저기 뭐야 마이크 때문에 말을 하려다가 말은 거 마이크 수정했으면 얘기하시죠. 네. 아니, 그, 됐다. 잘 들려 얘, 지금. 다들 아니, 얘기를 하다가 계속 들으니까 자동적으로 저기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건 해소가 됐고요. 그, 그 의식이 무의식 의식의 어떤 그 의식이 성장해서 자라나서 고름판으로 가서 무의식이 된다는 그게 그, 그 저도 지금 실험이 해석을 대신한다 뭐 이런 단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 그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음 우리가 명상하고 저희가 그랬을 때 무의식이었던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 음, 할 때 의식화되어 있는 거가 막 흐르면 의식을 없애라고 하잖아요. 명상할 때. 그래서 무의식화가 돼서 거기서 비워버린다고 하는데 다른 표현은 어떻게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이 결국은 내재된 나와의 관계를 하게 됐을 때 그 무의식의 의식이 결국은 없어진 건데 그 말이 여기 들려지에서는 의식이 없애는 게 아니고 의식이 흘러서 어떤 여기서는 고르판으로 가서 그것이 내재된 되어 있는 무의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관계하는 것이 무의식이다. 그 흐름들이 무의식이다라는 게 그 명상하는 과정을
문장으로 또 다르게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네, 음. 근데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명상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지도할 때 네,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의식을 벗어나서 무의식 내면의 세계로 완전히 몰입 들어가라. 그때 완벽한 명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해. 왜냐면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의식하고 있는 거거든. 음. 네, 그렇잖아. 내가 그 잡념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모든 생각들 이런 그 외부 그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 차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식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야 내면의 세계로 깊이 빠져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 사실 나도 명상 책도 보고 명상 강의도 한번 듣고 명상 실제 해봤거든. 근데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거야, 사실은. 어차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야 그 무릉도원 같은 세계로 내가 빠져든 적도 있거든. 그 명상하다가 그때는 진짜 내가 의식이 없는 거야. 의식이 없어. 음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걸 내가 계속 자각하고 있어. 그 의식이라는 거의 개념 중에 하나가 자각이거든. 내가 뭐를 아는 거야. 음. 근데 그러면 내가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 잠들고 있는 상태잖아. 무의식 상태지, 그때는. 그 상태에서는 그 뭐랄까 자각을 못 하는 거지, 그때는. 내가 깨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명상을 깊이 제대로 해가지고 그런 완전 그 상태로 명상 상태로 들어가도 깨닫고는 있거든.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명상의 의미가 없잖아. 명상을 하는 이유가 그거를 내면의 어떤 찌꺼기라든가 나의 욕망, 그다음에 과거의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소하고 털어내기 위해서 내 몸을 정화시키는 과정인데 그거 자체가 이미 내 뇌를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래서 그, 그거하고도 되게 연관이 깊네요. 이 문장이. 그러고 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는 들레즈가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야.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아요.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음. 맞아요. 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이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한 채, 한 몸체다. 음, 네.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런 거, 아이고,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이름 붙여져 있는 그것을 하나로 느낄 수 있으면 음, 그게 결국 명상인 거예요. 그 그래. 일치됐을 때. 네, 여기에 이 문장이잖아. 네, 네. 재발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 무의식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 문장들이 결국은 내 뇌가 그런 명상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무의식 네. 세계로 내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나는 계속 만들고 있는 거지. 그 상황을. 가상세계네요. 음, 음. 나의 뇌를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게 그게 명상이다 이거지. 음, 음, 그러네. 그러네요. 음. 이게 또 새로운 인사이트네요. 오히려 세계를 이원화 시켜놓고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이렇게 이행. 예, 이행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행이 아니라는 거지. 예, 내가 메이크하는 음. 거네요. 그 모든 원리가 결국에는 마치 그 언어의 범주와 그룹화가 일어날 때 결국 깨달아지고 이게 결국 이제 결국에는 아니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의식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정교하게 내가 구분할 수는 없는데
계속 읽으면은 그 양자적 원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서 또 합쳐져서 그 근본이 다시 하나가 되고 그, 그 일치가 되는 어떤 그 과정을 결국 일치가 되고 일체가 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이부 나누어졌던 것이 일체 결국 같은 뜻인데 다른 언어였을 뿐이야라고 깨달으면은 아 그게 이제 그 이걸 해석이 되는 뭐 음,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네. 그러네요. 음. 아니, 그, 엄준호 박사 그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 그분이 이제 의식에 관한 책은 한 30권을 이렇게 쫙 거기다 목록을 줬더라고. 그걸 다 읽었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그 받은, 그러니까 의식작용에서 받은 키워드, 그러니까 깨닫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에 키워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디퍼런시에이션과 인티그레이션이다. 와. 아, 그 음, 말이 나는 막 가슴이 찡하더라고. 음. 그 디퍼런시에이션은 차이를 만드는 거잖아. 이게 뭐를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차이 이렇게 구분하고 이런 게 예. 디퍼런시에이션이잖아. 그러니까 뇌가 디퍼런시에이션을 할 줄 아는 게 그게 의식의 그 기능 중에 하나야. 근데 그렇게 쪼개만 놓으면 안 돼. 이걸 인티그레이션, 다시 통합을 해야 전체 의식이라는 게 형성이 돼. 음, 그 그, 여기서 그 들레즈가 얘기하는 철학도 바로 그런 과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분자를 방출하고 막 그 입자를 막 방출하고 하는 게 그게 디퍼런시에이션이야. 쪼개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걸 다시 전체로 통합하는.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은 거기서 입자들이 막 음, 방출되면서 그 근방 영역에서 뭐가 막 나와. 새롭게 나와. 그럼 얘들이 또 새로운 세계를 형성해. 음, 이게 판을 또 새로운 판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계속 해야지만 탈주선, 도주선도 생기고 뭔가가 새로 생성이 되고 운동이 방향이 정해지고 계속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시 또 통합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몸체가 돼서 기계 이렇게 그 추상적 기계가 되든 뭐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각이 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또 걔도 흩어지고 부서지고 또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통합이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게 만물의 생성 원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음. 근데 저는 가면 갈수록 이 파편, 여기서 이분은 파편화라, 뭐랄까, 절편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절편화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음, 그게 다시 그 새로운 새로운 어떤 것들로 다시 통합되기도 하고 뭐 이런 리조메 형식으로 다시 연결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절편화의 단어가 되게 그 단어를 딱 대표하는 것 같아요. 음. 계속 분류하잖아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책을 자꾸 보냐? 누가 질문하면은 더 마이크로한 세계를 보기 위해서. 예, 네, 맞아요. 그, 그게 그 저, 대충 음, 후두루마두루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램 분자적인 세계만 갖고 얘기를 하거나 그 세상을 예, 이해하면은 아주 일부밖에는 모르는 거지. 예, 네, 그렇죠. 근데 음, 여기에서 이제 마약이 뭐 이렇게 그 미세한 세계, 미세한 현상, 조직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게 우리는 그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독서를 통해서 마이크로한 세계를 들여다보는 예, 그렇죠. 이게 공부의 목적인 거지. 음, 그러면 디퍼런시에이션을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음, 그 음, 사람의 심리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고, 음, 맞습니다. 네, 그게 요런 게 요게 지금 분자적 그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요거지 그치? 요거. 그러니까 멋있게 음, 얘기하면 들레즈 용어를 빌리면은 분자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린 독서를 한다. 네, 그래서 요게 음. 핵심이지 요게. 근데 요게. 그게 참 정확한 게 그 분자적, 원자적, 뭐 양자적 그 미지세계 자체를
언어로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사실 지금 음, 우리가 이름 붙여진 것도 이게 정말 몇천 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름조차 없고 그 붙여지지 않는 이름으로 통합돼서 대충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수없이 많은 또 그 붙여지는 이름들로 이렇게 나열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위격이 서져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언어로서 음. 표현된다는 것 자체가 그 세계를 이제 알게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지. 계속 알아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둘레즈 철학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것임이라는 말은 이제 예, 그 꽤 이제, 나는 어렴풋이 이제 이해가 되다 보니까 예, 저도 어떤 단어의 의미도 우리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거 그거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음, 그러면은 그거는 그 이것임이 만만한 아닌 거야. 이것임이 아닌 거죠. 그 단어의 뜻도 아, 여기서는 이렇게 어, 뭐 상황이나 그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그 단어로 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이 이것임이야. 음, 단어의 뜻도 계속 상황 따라 변하는 거야. 그렇죠. 음, 음, 근데 엄청난, 그거를 옛날에는 사실 그램 분자적이고 수목형 사고고 뭔가 정체성을 그 기대하고 그걸 지각하고 하는 세계에서는 그게 이제 거시 세계지. 거기서는 이렇게 마이크로하고 뭐 이렇게 쪼개고 분자적이고 이렇게 뭐 입자를 방출하고 이런 거가 되게 난해하고 어려워 보이고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잘게 미세하게 쪼개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이해가 되고 들어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분자적인 역량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이면 되겠네. 예, 그렇게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미세한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분자적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다. 그렇죠. 멋져요. 그리고 우리 방출돼야 됩니다. 그치? 방출. 뭔가를 계속 방출해야 되는 거지. 이게 모델링입니다, 이게. 그, 그게 결국 그 비트겐슈타인 그 철학의 말할 수 없는 거, 말할 수 있는 것만큼 세계를 보는 거라고. 나는 예.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 그 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할 수 없는 게 부끄러워해야지.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그 이해가 아니고, 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만큼 세계가 이해가 되면, 음. 그게 지금 점점 그 미시 세계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언어로 자꾸 더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세계가 뇌에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가는 말할 수 거죠. 없는 것은 예. 말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말할 수 없지만 말하려고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오히려 맞다고 봐. 그,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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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말할 네. 수 있게끔 계속 공부를 해. 이게 더 올바른 철학의 태도다. 네. 사실은 아, 비트겐슈타인도 후기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음, 예, 뒤에 그렇게 이게 네, 얘기했죠. 전기 철학이거든. 음, 음, 사람들이 본 문구가 되게 멋있거든. 그러니까는 그 트랙타스라고 하는 그 원본 책, 나는 원서로도 봤거든. 그 음, 트랙타스를. 근데 거기에 그 마지막 문장이 그거더라고. 말할 수 없는 걸 말하지 말라고. 근데 모르는 거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건 해석을 해야 돼. 예, 그래서, 모르는데 괜히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는 것처럼 떠들지 말라는 음, 얘기는 차라리 나는 이해하는 게 맞다. 여기네, 여기. 알려면 제대로 알아서 디테일하게 그 음, 인과관계 정확히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고 그런 것들을 밝히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져라. 그게 음, 철학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나는 이해를 음, 했어, 오히려 거꾸로.